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주말은 좀 편히 쉬어갔나요? 저는 사실 좀 생각이 많았어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미국 경제 미칠 이런 시스템 리스크로 영향, 이 부분이 시장에서 하나 중요한, 또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블랙스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국내 아시아 증시 시작하기 이전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발표가 났죠. 대안이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나스닥 선물을 비롯한 관련된 이런 애프터마켓에서 미국 증시의 반등,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그래도 한숨 돌렸구나 싶은 찰나에 우리나라 증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성장주, 이런 차익 실현과 그리고 리스크 오프 심리,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장 초반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했었던 것 대비 코스닥이 지금 현재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2% 넘게 빠졌죠. 자, 시장 흐름 빠르게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체크포인트, 투자 포인트들,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죠. 주말 사이에 또 대보 마그네틱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보는 M&A, 사실 이런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종목을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항상 말씀을 드렸죠. 경영권 매각 추진 얘기 나오면서 장 초반의 반응을 보자라고 체크를 해드렸고, 갭 상승 이후에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꺾이는 모습 보고, 가지고 계신 분은 좀 챙겨가시는 게 좋겠구나 하는 부분 자체를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 강한 모습이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세 완연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반도체 연초만 하더라도 이쪽에 열광을 했었다면 결국 적자 나는 거 확인하고 사자. 그리고 최근 나와 있는 리포트를 보면 리노공업, 동진 세미캠, 여기 있는 주요 종목들이 최근에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 실적 추가적인 악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폭탄 맞고 있죠. 동진 세미캠, 일본, 리노공업, 일본. 그러면 일단 적자 나는 거 확인하기 전까지 이쪽 접근하는 것, 많이 빠졌다고 접근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 종목별로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일단은 폭탄 피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리고 3월 말 4월 초에는 이제 숫자에 집중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종목별로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준비를 하자. 그러면 1월달, 2월달, 2개월 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기술적 성장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증시에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죠. 그동안에 그래도 하방 지지해 주었었던 2400선 초반 혹은 2400선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간 이후에 지금 기존의 저점을 갭으로서 깨버렸습니다. 이게 빠른 시기 안에 2400선이나 2420선 어느 선이든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2300선에 만약에 이번 주 초,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머물러 있게 된다면 추세 완전히 깨진 거라고 봐야 돼요. 추세 복귀가 안 나와버리고. 다행히 이때는 깨진 이후에 이거래일 만에 바로 추세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하나, 둘. 오늘, 내일까지 이런 부분을 좀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아무리 보수적으로 오더라도 수요일 정도까지는 좀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깨진 거로 봐야 되고, 그러면 일단 보수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승한 종목 지지를 보지만 앞서 대모 마그네틱처럼 가만히 있는데 또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또 M&A 관련된 이슈로 셀온 뉴스, 세액션 나올 때는 일부 챙겨가고 저일분 매도 관점에서 총 챙겨가고 그다음 빠지면 다시 산다 하는 관점에서 지켜볼 수도 있겠죠. 자,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빠르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카카오, SM, 인수, 경영권은 카카오 가져가고 사우디 국부펀드 등 싱가포르 투자청 그때 1조 넘게 자금을 땡겼죠. 땡긴 이후에 결국 경영권 가져오는 부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카카오 이득. 그리고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돈을 챙겼고 이득. 그리고 하이브 입장에서도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챙겼다는 부분에서 이득. 윈윈윈. 그러면
루즈. 진 쪽은 어디냐? SM 주주들이죠. 오늘 SM 폭탄 맞았는데 서로 간에 치고받는 과정 속에서 몸값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과 단기적으로 한 2배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빠르게 일단락되면서 그에 따른 셀 온 뉴스의 차익 실현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이 있죠. 15만원 공개 매수가 감안을 하면 지금 사가지고 15만원 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모멘텀 소멸에 따른 차익 실현과 두 번째 공개 매수 철회에 대한 우려감, 세 번째 추가적으로 공개 매수가 철회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응할 경우에 내가 원하는 물량만큼 더 팔지 않고 안 분될 가능성. 즉 내가 100주가 있는데 뭐 50주밖에 15만 원에 이게 그 상한 청구에 응하고 공개 매수 청구에 응하고 나머지 절반은 팔지 못할 가능성. 그러면 7만 원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 이런 부분도 같이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글로리 시즌2 나왔는데 왜 이렇게 빠지냐. 이거는 화목한 소통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결국 글로리 관련해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나오자. 네, 일단 팔고 난 생각하자 말씀드렸고 오늘 9.6%까지 빠져버렸습니다. 모멘텀 소멸과 그리고 또 학폭 논란 이런 부분도 같이 나와버리죠. 학폭 관련된 이슈를 다룬 이런 드라마의 PD가 또 학폭 관련 노이즈에 휩싸였다는 부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차익 실현하는 모습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바람 잘 날 없는 동네죠. 그쵸? 이쪽도 그때 넷플릭스 나오면서 어느 정도 거리두기 좀 체크한 이후에 꾸준히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응, 저가면서 들어오기보다는 최근에는 강한 동네가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종목장 나타나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외딴에서는 빠지는 종목들이 빠지는 섹터들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선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M이 18%, JIP 엔터 즉 서로 간에 싸우는 가운데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올라오고 있었던 JIP 엔터 나도 뭔가 올라가지 이러면서 올라오고 있었던 JIP 제압이나 Y젠터 오늘 덩달아서 빠지고 있죠. 사실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크게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게 최근에 SM 치고받는 가운데 조용히 실리는 다 챙기고 있었죠. 그에 따른 반자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이런 종목들 케어젠을 비롯해서 좀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 동진 세미캠은 체크를 해드렸고요 지난주. 그리고 앞에서도 IT 쪽에서 리노공업 이런 부분 보면 업황도나 추가적인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같이 나와버리고요. SM 스튜디오 드래곤 체크를 해드렸고 에코프로 BM만 계속해서 대장은 쉽게 죽지 않는다. 꼭 이런 것 같아요. 얘들이 강하다고 지금 2차전지 순환매를 바라보기에는 얘들만 강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만 강해요. 지금. 그죠? 일부 CNT 도전지 제이오 강하긴 하지만 순환매라고 보기보다는 대장은 이쪽은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늦게 꺾이고 하는 부분으로서 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조심스럽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자라고 이미 지난주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죠. 관련 내용들 같이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이 특징이고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시장 상황 좀 일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서 2차전 챙길 수 있는 거 챙기고 또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거 챙겨가는 가운데 지난주에 또 피드백을 통해서 뭐 제주항공이나 뭐 이런 종목들 더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살 타이밍이 아니고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초명 띄워놓은 부분에서 지켜보는 거 말씀드렸죠. 추세 깨지고 빠지고 있을 때 하락하는 종목 뭐를 본다? 싸게 살라고 계속해서 지지를 찾는 게 아니라 결국 돌리는 거 확인하는 돌파를 봐야 된다. 즉 나는 저점에 살 수 있어. 고점에 팔 수 있어. 이거는 신의 영역이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꺾이는 거 확인하고 이 판은 습관만 들이더라도 이 투자 원칙만 가져가더라도 최소한 이런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 자체는 많이 낮출 수가 있겠죠. 혹은 수익이 났던 거에서
손실로 완전히 접어드는 것 자체를 피할 수가 있겠죠. 상승한 종목 지지를 보는데 상승한 이후에 만약에 지지 확인 안 하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어떻게 하느냐? 수익이 났을 때 0.1%든 1%든 먹고 파는 습관. 즉 본인만의 기준선을 정하고 시장 흐름 좋을 때는 보통 5%선, 한 3%선 이런 부분 넘어섰을 때 0.1%든 1%든 먹고 파는 습관. 좀 그런 게 아리까리하면 30이든 50%든 팔고 난 생각을 하자. 챙길 수 있는 거 챙기고 나머지 지켜보자 하는 부분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최소한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 자체는 많이 낮아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주도 섹터, 주도주 장에 왔었을 때 단기간에 뭐 30%, 50%, 2배 혹은 몇 배씩 올라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봤죠. 시장은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자체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결국 시장 상황에 맞게끔 트레이딩을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아예 그런 게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예 중장기 가치 투자하되 대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팔로잉하고 그리고 이러한 시장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뭐 이런 마인드 가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의 일정 부분, 트레이딩의 일정 부분, 계좌 분할해가지고 대응하는 부분도 항상 같이 말씀드리고 있죠. 자, 쭉 관련된 내용들, 흐름 좀 체크를 해보았고요. 여러분들 올려주신 질문들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또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해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기분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 음식료 섹터 물어보셨습니다. 삼양식품 21선 이탈 급락 중 3.7% 하락 중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비중 4% 말씀 주셨네요. 자, 지수가 지금 1.5% 아까 2% 빠지고 있고요. 제가 이쪽에서 체크하는 것 자체는 농심 그죠? 0.14% 시장 대비 선방 그 다음에 오리온 0.16% 시장 대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삼양식품 마이너스 1.89% 시장 대비 저는 선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삼양식품이 급락이라고 보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11월, 12월 달에 신고가 났었던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은 시장 대비 저는 선방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양식품이 지난주에 쭉 올라오기도 했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박스권이고 상단 제한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저라면 지금은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죠? 추세선 이탈 이때도 일어났었고 바로 회복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추세 구간이에요. 행보하는 구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까지 쭉 점검을 해드렸네요. 제가 요즘에는 바로바로 좀 중요한 이런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피드백도 바로바로 드려보고 있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제가 또 채팅을 통해서 이런 부분 또 답변을 드리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질문 주시고 저도 시장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현금 이런 것들 챙겨갔다면 어떤 식으로 또 현금을 써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이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오늘 또 기운 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또 파이팅입니다.